자,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측정값들의 연산법, 즉 측정값들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덧셈, 뺄셈 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측정값들에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일단 더하거나 곱하거나 할 때는 단위를 통일해야 돼요. 단위를 통일할 때는 여러 가지 단위가 섞여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덜 정밀한 단위로 통일해야 된다. 킬로미터 값이 있고 미터 값이 있으면 덜 정밀한 값은 킬로미터죠. 킬로미터에 통일해야 되고, 밀리미터와 센티미터가 있다면 센티미터로 통일해야 돼요. 밀리미터로 통일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밀리미터는 정밀한 단위고 센티미터는 밀리미터보다도 덜 정밀한 것이니까 일단은 가장 그 중에서 덜 정밀한 값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좀 아주 정밀하게 측정한 값하고 좀 대충 측정한 값하고 서로 섞어가지고 결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덜 정밀한 것보다 정밀하게 나와서는 안 돼요.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좀 깨끗한 행주하고 더러운 걸레하고 섞어가지고 결합을 한다면 그 중에서 더러운 걸레보다 더 깨끗해질 수는 없죠. 그렇죠? 행주보다 더 깨끗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덜 정밀한 것이 기준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들끼리 연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정밀도가 낮은 값에 맞춰서 계산한다. 가장 정밀도가 낮은 것에 맞춰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알겠어요. 연습을 해야지 실제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덧셈 뺄셈 하는 방법. 덧셈 뺄셈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두 자리인 것이 있고 네 자리인 것이 있어. 그러면 두 자리까지, 그 중에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작은 값, 자릿수가 작은 값에 맞춰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작은 값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거보다 더 정밀하게 값이 나와서는 안 돼요. 요 자릿수가 작은 값이 가장 덜 정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유효 숫자가 작은 값이 기준입니다. 유효 숫자가 가장 작을수록 정밀도가 낮은 값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것이 좋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방이 있는데, 책에는 이제 교실이라고 써 있어. 근데 방의 가로 길이를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가로 길이 측정한 값은 12.71m라고 합시다. 가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했는가는 몰라도 측정값이 12.71m라고 우리가 측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2m고 이것은 71cm죠. 그러면 1, 2, 7은 정확하고 요 끝털이 1이 약간 덜 정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몇 센티미터 정도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대충 그래도 정밀하게 측정한 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세로 길이를 측정한 값이 3.46m야. 이것도 센티미터까지 정밀하게 측정했네요. 그 다음에 높이 측정값은 이 y라고 하고 높이는 g라고 합시다. 2.2m라고 측정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약간 대충 측정했네요. 10cm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어. 가로나 세로는 센티미터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높이에는 10cm 정도의 그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럴 때 방의 둘레 길이와 방의 넓이와 방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방의 둘레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것을 2배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의 둘레, 그 서라운드라고 할까? 방의 둘레는 x 플러스 y를 한 것에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값에 2배를 한 거다. 그러면 씁니다. 2배에다가 가로 길이는 12.71m.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3.46m이다. 이것은 덧셈이죠. 덧셈에서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작은 것이 기준이야. 봐. 12.71 그러면 소수점 아래로 2자리죠. 이것은 3.46도. 이건 2자리죠. 똑같으니까 2자리까지만 뜬다는 뜻이야. 이 중에서 3자리까지가 있고 2자리가 있었다면 2자리가 기준이에요. 아무거나 기준. 앞으로 덧셈에 소수점 아래 자리가 2자리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기로 넣는 거예요. 12.7에다가 3.46을 했다. 그것다가 2배를 한다. 그러면 답이 32.3 이거 나왔네. 어디 12.71 다시 12.71 더하기 3.46 곱하기 2는 그러면 32.3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계산기가 32.34 0000000 곱하기 10의 0.1이라고 써있어요. 10의 1승 이렇게 써있어요. (12.71) 더하기 3.46 곱하기 3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소수점 아래자리 2자리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답이 32.34m 이렇게 써야 된다. 여기다면요 소수점 2자리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계산기에 그 숫자가 0000000 있다고 해서 이것을 32.340이다. 그럼 이건 안 돼요. 32.3400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면 빵점 맞습니다. 이것이 100점이에요. 만약에 32.3이라고 쓴다면 예를 들어서 32.34라고 써야 되는데 32. 나는 끝허리치를 갖다가 반올림하고 32.3m라고 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2.34라고 쓴 사람은 100점 32.3이라고 쓴 사람은 몇 점 줄까? 그 사람은 90점. 왜 90점이냐면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계산했으니까 32.3은 틀린 값은 아니죠. 틀렸다고는 안 되고 덜 정밀하게 측정한 거죠. 여기냐면 32.34 그러면 센티미터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고 32.3이라고 한다면 10cm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야는 정밀하게 계산한 것이고 약간 덜 정밀하게 측정한 거야. 근데 야는 뭐야? 요 끝털이 있잖아. 믿을 수 없는 숫자 이것은. 어떻게 밀리미터 값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걸레하고 섞었더니 아주 깨끗한 행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대충 측정한 값하고 약간 정밀하게 측정한 값하고 더했더니 아주 정밀한 값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32.3400은 굉장히 정밀한 거죠. 32340은 정확한 거고, 여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아주 정밀한 값이 되겠어요. 대충 측정한 값을 두 개를 더했더니 아주 정밀한 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한 거죠. 만약에 이 잣대로 어떤 길이를 측정했는데 딱 봤더니 이것은 12.3cm, 12.5cm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잣대를 보고 측정했는데 12.234675728cm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죠. 거짓말이죠, 그것은. 아니, 어떻게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막 네 자리, 다섯 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것으로 측정할 수는 있지만 잣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부지수형으로 숫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들끼리 계산할 때는 가장 덜 정밀한 것이 기준이다. 두 번째, 방의 넓이를 계산해 봅시다. 방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니까 12.71 가로, 그 다음에 3.46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곱하기는 유효숫자가 작은 값이 기준이야. 그건 12.7 하나는 유효숫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숫자 4개 다 믿을 수 있고, 3.46은 3, 4, 6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유효숫자가 4자리, 이건 유효숫자 3자리. 이 중에서 누가 더 정밀해요? 덜 정밀. 야가 대충 측정한 값이야. 그러니까 정밀도는 3으로 맞춘다는 뜻이야. 정밀도가 3. 즉 유효숫자가 3. 이게 숫자 3개 이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숫자 3개 이상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기로 이제 계산할 거예요.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한 4번째 시간인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우선은 계산합니다. 12.71 곱하기 3.46은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43.97660000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기에.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요. 그 중에서 숫자 3개. 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과학적이다. 근거가 있는 것이지 밑에 있는 숫자는 아무런 숫자도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숫자.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439까지만. 근데 여기서 반올림 해야 되겠죠. 반올림해.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4, 4, 0 그래야겠네. 단위는 미터의 제곱. 이렇게 44.0 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100점. 근데 나는 44.0이라고 안 쓰고 44 여기까지만 썼다 볼까? 그럼 90점이에요. 한 자리 더 정밀하게 측정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자리 더 43.98 하나 더 써서 숫자를 4개 썼어. 그러면 이거는 빵점. 내 계산기는 네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 나는 숫자를 더 정밀하게 측정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점수를 많이 맞아야지. 너보다 많이 맞아야지. 그래갖고 43.98, 97, 66 공도 두 개 쓸까? 00이다 라고 쓴다면 빵점 되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빵점 그러니까 빵점이 됩니다. 반드시 숫자를 3개. 자, 곱하기는 유숫자가 작은 거. 4자리 곱하기 3자리는 3자리만 써야 된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덧셈 뺄셈은 소수점 0점, 12.71, 12.46 이렇게 이 중에서 작은 값 2자리 2자리
작은 값에 맞춰서 한다. 자, 그것을 꼭 알아놓읍시다. 그 다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12.71 곱하기 3.46 곱하기 2.2야.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유수자가 작은 곱이 2.2죠. 숫자가 몇 개? 두 자리까지만 계산하면 된다. 즉 야는 대충 측정했고 정밀하게 측정했고 아주 정밀하게 측정한 거야. 이것들끼리 세 개를 결합시키면 그 중에서 가장 덜 정밀한 것이 기준이다 라는 뜻이야. 여기 질은 잘 알아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수님, 저는 틀린 것이 없고 아주 완벽하게 답안지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왜 100점이 아니고 빵점 맞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잘못을 한 거야. 너는 43.9라고 써야 답이 되는데 40.98로 했기 때문에 빵점을 준 거다. 근데 저는 44까지만 썼습니다. 심지어는 40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너는 틀린 건 아니야. 거짓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90점까지 준 거야. 근데 43.9766이라는 사람은 물론 사람은 미흡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거짓말한 거죠. 학문적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빵점. 43.0은 참 잘했어요. 그 사람은 100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누르면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두 개만. 자, 12.71 곱하기 3.46 곱하기 2.2는 그러면 9.6748 막 나와요. 그 중에서 숫자 두 자리만. 9.674니까 9.7까지. 숫자 몇 개? 두 자리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10의 지수형으로 곱하기 10의 1승. 미터의 3승. 그렇게 해서 좀 완벽한 계산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는 미터. 여기는 면적은 미터 스퀘어. 부피는 미터 큐빅. 이렇게 숫자를 정확히 계산했으면 예를 들어서 50점이면은 단위를 안 쓰면 또 50점밖에 안 돼요. 단위와 숫자를 갖다가 정확히 써야 완벽한 답이 되겠어요. 100점입니다. 그래서 공학과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계산에 그 계산 값이 있고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까지 꼭 써줘야 돼요. 단위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위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50%, 50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값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즉 유효숫자에 맞춰서 계산해야 되고 또 계산 값에는 반드시 단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응용입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과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만들어서 해보는 겁니다. 숙제예요.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풀어보고 다시 정리해서 또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완전 구형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한 구형이라고 생각하고 지구 반지름이 6.371km 6371km로 측정되었고 지구의 평균 밀도가 5.52 곱하기 10의 3승 kg/m 3승으로 측정되었다면 측정값이에요. 측정되었다면 지구 자우선의 둘레 길이 이게 지구의 둘레 길이하고 지구의 표면적하고 지구의 부피하고 질량을 각각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둘레 길이를 L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둘레 길이는 뭐야? 2파이 R이죠. 그러면 자 계산한다면 2에다가
파이에다가 R 값이 얼마야? 6371이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국제 공인 단위로 계산한다. 모든 계산은 국제 공인 단위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자격 시험이라고 할까요? 공대 사람들은 뭐 기사 자격 시험이라든가 이런데, 모든 자격 시험을 볼 때는 단위는 대부분 국제 공인 단위로 한다. 공인 단위라는 것은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그 다음에 시간은 초로 계산합니다. 6371km는 6.371 곱하기 10의 6승 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단위를 먼저 공인 단위로 바꿔야 돼요. 킬로가 1000이고 이게 3승이고, 그 다음에 6371이니까 3승이 있죠. 그래서 6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써야 돼요. 6.371 곱하기 10의 6승. 그만큼 미터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파이라는 것은 모르죠. 3.1415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는 숫자예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덜 정면한 값은 어떤 거야? 이건 2는 숫자가 하나? 3.6.37이라는 숫자가 4개? 그럼 한 자리만 계산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중에서 가장 덜 정면은 6.37이에요. 왜 그러냐? 2라는 건 측정한 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히 2.00000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배니까. 파이는 3.141로 이건 측정값이 아니야. 측정값은 이게 반지름이니까 측정값 하나밖에 없어요. 야가 기준이야. 기준에다 절쳐놓습니다. 6.371. 그 말은 숫자는 몇 개를 써야 된다? 4개를 써야 된다. 만약에 숫자를 4개 쓰면 100개면 되는 거고, 숫자를 3개 쓰면 몇 점 준다고 했죠? 90점. 근데 숫자를 만약에 5개 이상 썼다. 그러면 그것은 빵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기로 2 곱하기 파이는 3.14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3.14까지 계산해야 될지, 3.14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3.1415까지 계산해야 되는지는 그때그때 알아서 판단합니다. 측정값이 2자리만 있다 그러면 3.1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측정을 3자리, 유효숫자가 3자리면 3.14까지 계산하는 것이고, 유효숫자가 4자리면 3.142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모든 계산기에는 파이가 따로 있습니다. 계산기가 파이가 있죠. 파이가 있으니까 그냥 파이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종 시험 볼 때는,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계산기는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고등학교까지는 안 그랬는데 대학교 이상에서는 각종 기사시험, 국가시험 볼 때는 계산기를 꼭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기 계산기는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계산기는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계산기가 있고 쓸 수 없는 계산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쓸 수 있는 계산기는 보통 계산기, 값싼 거예요. 좋은 거 살 필요 없어요. 10,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험장에 쓸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계산기는 뭐냐면 비싼 거, 5만 원 이상 되는 거, 그런 계산기는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기라는 것은 자동차처럼 자기 것을 쓰는 거야. 남의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할 수는 없죠.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차를 운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대학생이 됐으면 반드시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자꾸 계산기를 눌러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계산기 사용법을 익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해놓고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사실은 곱하기는 안 하는데 6.371,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6승. 그러면 이제 숫자가 어지럽게 나와요. 4.003017 쭉 나오죠.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4.0030 나오면 이 숫자에서 몇 개? 몇 개? 숫자 4개만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4.003 이렇게 4개만 써야 돼요. 더 쓰면 안 됩니다. 요 공을 더 쓴다든가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야? 10에 뭐야? 7승? 10에 7승. 그 다음에 미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곱하기 파이 곱하기 6.3 하나 6승은 자 됐네요. 그러면 아주 완벽한 개념 됐고 그 다음에 뭐야? 둘레 길이 아니 이거 표면적이구나. 표면적은 뭐냐면 4파이 r 제곱이야. 9의 표면적이 그러면은 일단은 대입을 해줍니다. 4 파이 반지름의 제곱 6.371 곱하기 10의 6승 의 제곱 단위는 미터. 각각의 단위를 다 쓸 필요 없어요. 의 제곱 마지막으로 이렇게 면적의 단위를 써주면 돼요. 이 중에서 이건 측정값이 아니죠. 측정값들 중에서 가장 덜 됩니다. 6.371 이게 기준입니다. 몇 자리? 유효숫자는 4자리입니다. 이게 모든 계산은 4자리까지만 믿을 수가 있고 4자리까지만 써야 돼요. 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뚝딱뚝딱 쓰면은 답이 뭐야? 5.101 이 4자리만 써야 돼요. 4자리 더 쓰면 안 돼요. 5.101 곱하기 10의 14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미터의 제곱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야.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r 3승 6.371 곱하기 10의 6승에 3승 그만큼 미터의 3승이니까 자 계산기로 누릅니다. 계산기 누를 건 순서가 없으니까 6.37 나올까? 6.371 익스포넨셜 6승 그것의 3승 x의 3승 여기 있거든요.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것은 곱하기 4 곱하기 나누기 3으로 하면 돼. 곱하기 4 나누기 3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답 나오면은 이게 뭐야? 4자리 1.083 이렇게 4자리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10의 21승 미터의 3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질량은 공식을 알아야 되죠. 여기 힌트 있습니다. 질량은 밀도에다 부피를 곱한 것이다. 그럼 밀도가 기호로는 로우라고 그래. 밀도는 그리스 문자야. 로우라고 있습니다. 보통 로우라고 쓰면 밀도예요. 그러면은 질량은 로우비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이 뭐야? 질량이다. 로우비? 그러면 뭐야? 질량이라고 하면 돼요. 공식도 쉽죠? 로우비. 야, 이따 만나? 어디서? 로비에서 만나면 돼? 로비에 만나? 로비? 아니면 너는 옛날에 뭐 했던 것 같아? 왕으로 태어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로비 출신이었어. 그래서, 로비. 그래서, 로비. 근데 로비가 질량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아재 개그였어요. 그래서 봐요. 질량은 로비니까, 로에다가 부피, 3분의 4, 8이라는 함수는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로 값이 얼마나 측정했어요? 5.52. 자, 5.52 곱하기 10의 3승. 거기다가 3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R의 3승. 6.37 하나 곱하기 10의 6승에, 그 다음에 3승. 그만큼 킬로그램이다. 이 중에서 제일 측정값들 중에서 가장 덜 정밀한 건 뭐야? 어느 숫자가 4자리, 어느 3자리, 3자리. 기준은 숫자 3자리. 유효 숫자는 3입니다. 유효 숫자가 3이야. 숫자 4자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이제 계산기를 어떻게 누르냐. 누르는 방법은, 나중에 한 2, 3주 후에 그때 계산기 사용법을 갖다가 알려줄 겁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여기다가 5.98. 더 쓰면 안 돼요. 숫자 몇 개? 3자리만 써야 돼요. 여기 하면 4자리 곱하기 3자리는 3자리만. 그 중에서 이 숫자가 작은 걸로 곱하기 10에 24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공부했던 걸 아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계산을 할 때는 과학적인 계산이나 시험에서는 유효 숫자를 맞춰서 계산합니다. 유효 숫자는 계산 값들 중에서 가장 덜 정밀하게 측정한 값에 맞춰서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사시험이나 각종 국가시험에서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수 두째짜리까지 계산하기를 바라요. 어떤 것이든지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거나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유효수자를 맞춰야 과학적인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측정값을 실험할 때, 그죠? 실험을 했을 때는 어떤 도구로 실험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정밀한 측정 도구를 위해서 측정했는지, 덜 정밀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했는지를 기록해야만이 그 값이 과학적일 수 있죠. 그래서 측정값들끼리 어떻게 우리가 측정값들을 갖다가 측정값들을 이번 시간에는 표기하는 방법. 어떻게 측정값들을 갖다가 표기하는가? 그것들끼리 어떻게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을 했는지를 갖다가 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 둘째 강의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자,